연구에 따르면 이 항문의 조임의 압력이 여성질의 조임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서 요걸 한번 강한 자극으로 맛보신 분들은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 에너지스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불감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섹스토이는 여성들에게 성기능 향상과 함께 오르가즘 도달에 용이하게 성에 대한 흥미를 크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권해드리는 거, 이게 진짜 치트키인데요. 작은 페니스의 사이즈로 여성을 만족시키려면 페니스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애널 섹스는 그냥 항문 성교, 한국말로 하면 말 그대로 남성의 성기를 파트너의 항문에 삽입해서 섹스를 즐기는 행위입니다. 항문 성교는 항문신경 종말 자극을 통해서 질내 삽입과는 다른 엄청난 쾌락을 선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성의 경우는 음액을 간접적으로 좀 자극해 줄 수 있고요. 거리상. 그리고 남성은 요게 전립선 자극이 돼서 절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쾌락은커녕 완전 극심한 고통만 느끼는 분들이 보고상으로는 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빨간 영상이 심어준 환상, 그런 니즈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짐작하고요. 또 아직 점령해보지 못한 새로운 니즈의 영역, 요런 무한한 호기심들이 남성분들이 항문 성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항문의 조임의 압력이 여성질의 조임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해서 요걸 한번 강한 자극으로 맛보신 분들은 돌아오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할 때 딱 조임만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조임만 있는 건 아닌데 항문은 딱 그 앞에 조임근 그거 외에는 그 다음에 횡이에요, 횡. 그래서 요거가 어쨌든 질의 조임 압력보다는 일단 3배 이상이라고는 하니까 뭐 선호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항문 성교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위험성이 꽤 높은 섹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문은 여성의 질보다는 자극에 훨씬 더 약한 곳이고요. 때문에 질에 비해서는 관계 중에 항문이 잘 찢어지기도 합니다. 겉에도 찢어지지만 안쪽까지 이렇게 찢어졌다 아물었다를 반복하면서 항문 성교를 계속하면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들의 감염, 침투 훨씬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삽입 섹스보다 에이널 섹스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10배 이상이 높다는 보고도 있고요. 이처럼 위험성이 높아도 에이널 섹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청결, 깨끗하게, 당연히 주변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지만 저희는 막 관장까지 권할 정도로 항문은 대변이 나오는 통로니까 대장균 등 다양한 유해균들이 가득 서식하고 있고요. 비위생적인 항문 상태에서 만약에 섹스를 한다. 그러면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항문을 청결하게 관리한 후에, 관리를 하라는 뜻은 항문도 좀 씻으셔야 되지만 저 안에 장 상태까지 좀 깨끗하게 해놓은 다음에 관계를 가지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콘돔을 사용해 주십사입니다. 콘돔은 다양한 성병을 예방해주는 방어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일 위험한 게 그 에이즈요. 상대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항문 성교 시에는 반드시 더 콘돔을 사용해서 감염의 발생 위험을 예방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건 최악이에요. 항문에 삽입했던 성기 바로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거 절대 금기. 절대 안 돼요. 이러한 행위는 항문의 유해균이 여성의 질을 감염시켜서 각종 여성 질환이 발생하게 되니까 항문에 삽입했던 거 질에 바로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 대용량의 윤활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항문에서는 여성의 질처럼 액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게다가 조직도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윤활제를 충분히 사용하신 다음에 관계를 가지시는 게 항문에 상처를 만들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윤활제를 발랐는데 삽입하려는데 아프다,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더 충분히 거의 크림 도포하듯이 이렇게 오일 종류 좋고요. 여성 불감증의 의학적 정의는 관계 시에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을 전혀 못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성 불감증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파트너가 성적 경험이 부족해요. 여성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요. 이런 케이스들이 또 있고요. 미혼 여성의 경우는 관계 자체가 불안감이 있는 거, 임신하면 어떡하지? 부터 균 감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런 정신적인 이유가 여러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후에 질 근육이 이완되거나 신경이 손상되면 회음절개술 등을 통해서 또 요실금 등이 발생해도 여성의 불감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통증이라든지 내가 이거 하다가 소변이 새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외에도 완경기라든지 생식기의 신경혈류 장애, 호르몬의 변화가 정말 큽니다. 이런 것들이 여성 불감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할 때 행복하지도 않고. 요거는 새로운 자극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불감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집에서 하는 홈케어 많이 권해드립니다. 이 홈케어는 혼자 해보거나 또는 파트너와 함께 내가 어느 부위에서 흥분을 느끼는지 성감대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합니다. 몸 곳곳에 터치나 자극 등을 했을 때 내가 어디를 자극했더니 성적 흥분이 느껴지고 쾌감이 느껴지는지 알아보는 단계가 바로 이 성감대 지도를 그리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보조기구, 요즘에는 반려가전이라고 합니다. 요 섹스토이를 좀 활용할 걸 추천드리는데요. 실제로 산부인과에서는 불감증 치료를 위해서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 섹스토이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논문에서 섹스토이가 성적 흥미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저널 오브 섹스 메디슨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섹스토이는 여성들에게 성기능 향상과 함께 오르가즘 도달에 용이하게 성에 대한 흥미를 크게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이 권해드리는 거, 이게 진짜 치트키인데요. 케겔 운동. 케겔 운동 역시 불감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케겔 운동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 골반저 근육의 근력이 강화가 되면서 혈류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혈류가 개선이 됐으니까 더 젊어진 근육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잘 느끼고 그리고 더 예민해지고 만족도가 더 뿜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겔 운동에 도움을 주는 기구들도 뭐 쿠팡에서도 바로 새벽 배송으로 오니까요. 그런 기구들을 또 꾸준히 사용해 보시면 나의 하체 근육에도 요실금 개선에도 전립선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작은 페니스의 사이즈로 여성을 만족시키려면 페니스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먼저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머리를 쓰는 방법 중에서는 체위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체위 중에서는 과학자들이 성감을 좀 더 잘 느끼게끔 디자인한 체위가 있는데요. 캣 체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고양이 캣 아니고요. 이 자세는 관계 중에 여성의 클리토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을 쉽게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이 캣 체위는 주로 상하로 피스톤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를 자극을 하고 그녀도 만족하고 어쨌든 피스톤 운동을 통해서 남자도 자극이 되고, 이런 걸 제일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스웨덴의 발표에 따르면 이 체위로 섹스를 시도한 커플 중에 60% 이상이 오르가즘에 도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이 체위에서도 여성 상위 체위를 해준다거나, 이게 여자가 압력을 직접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 깊이감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또는 후배위가 보통은 그 동물들이 교미하는 자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기 사이즈가 좀 작은 분들이더라도 깊은 자극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체위니까요. 체위를 통해서 요것을 조금 만회해 보시기를 또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건 친밀도죠. 오르가즘 도달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도고요. 이게 파트너에게 삽입 전에 충분한 전이 시간을 가지시고 오르가즘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리토리스 자극을 혀나 손 등 또는 뭐 반려가전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자극해 주신 다음에 삽입을 하시면 남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성의 만족도가 많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극해 주신 뒤 삽입을 하시면 남성의 크기와 상관없이 여성의 만족도가 수직 상승하는 행복한 섹스를 즐기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영국 런던의 연구진이 17개국 15,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해보고 통계를 내본 결과요, 남성 성기의 길이가 보통 11에서 12cm라고 합니다. 요거의 평균적인 여성질의 길이가 10에서 11cm인 걸 봤을 때 참 자연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성질의 길이는 평균에서 10에서 11cm, 남성분은 10에서 12가 평균 사이즈라면, 평균의 사이즈만 가지고 있는 남성분이라면 여성을 충분히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성기 크기와 여성의 만족감이 비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요. 연구 데이터도 연구 시기마다 그 결과가 다릅니다.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발표된 논문은 남성의 크기가 파트너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지배적이었고요. 그 주장이 2000년대부터는 점차 영향력을 잃게 돼서 2000년 이후의 대부분의 조사와 연구에서는 남성 성기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 파트너의 만족감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쑥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성의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 따르면요. 여성의 오르가즘을 유도하기 위해선 심리적 요인, 충분한 전이, 파트너와의 소통, 예상하셨나요? 이런 것들이 상대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와 감정적 친밀감이 실제로 오르가즘에 이르는데 빈도와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성관계 전에 15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분한 전이를 통한 커플이 그렇지 않은 커플에 비해 오르가즘에 도달할 확률은 3배 이상이 높다. 강도도 빈도도 훨씬 높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성의 페니스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은 곳곳에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 아이는 제가 진짜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자식 자랑하듯이 100세트 가능합니다. 100개 여기도 보내드릴게요. 여성 생식기는 내부와 외부로 나뉩니다. 이곳은 각각 생식과 보호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부의 생식기에는 난소, 나팔관, 자궁, 질이 있고요. 난소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나팔관은 임신을 하는 길입니다. 난자를 자궁으로 이동시키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자궁은 아기 집입니다. 수정란이 착상해서 아가가 성장하는 공간이고, 질은 외부랑 자궁을 연결하는 성교와 출산에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외부 생식기에는 치구, 대음순, 소음순, 음액 등이 있는데 이런 생식기 이름도 모르시고 구조도 모르시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내부 생식기를 보호하고 성적 흥분 및 윤활을 제공하는 자리고요. 치구는 치골이라고 여기 만져보신 딱딱한 뼈 있거든요. 요 뼈 위에 지방층으로 털이 있는 자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기를 주로 치구라고 하고요. 치구 바로 아래 대음순과 소음순은 매끈한 피부로 덮여져 있는데 거기에도 털이 좀 있으면서 주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액은 발기하는 조직, 남성의 성기와 상동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발기 조직으로 성적 쾌감과 관련이 있고 바르톨린 샘은 윤활액을 분비해줍니다. 여성도 성적으로 흥분을 하게 되면 질, 클리토리스, 소음순, 대음순이 우열이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발기 현상이 관찰됩니다. 여성 역시 성기 부위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요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나치게 흥분하면 그 부위에 혈액이 너무 많이 몰리고 요게 오래가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성에게 섹스 필요합니다. 폐경이 된 후 여성은 정기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질 내부의 조직과 근육이 약화되면서 세균 감염에는 취약해지고요.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피부 조직이 좀 더 쪼그라드는 것들, 그리고 위축성 질염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이 골반저근 또한 약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골반저근은 요도와 질, 직장까지 감싸고 있는 이 골반 아랫부분 근육인데요. 요게 약해지면 소변 볼 때도 힘들어서 요실금 증상, 어르신들이 주로 있는 요실금 증상 가능합니다. 또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요런 근육들이 강화될 수 있고 또 혈류가 개선이 되면서 실제로는 성관계를 자주 하는 여성들이 골반저근이 강화가 되면서 요실금이 발병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주기적인 섹스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섹스는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의 성관계를 한 커플의 경우에는 체내 면역글로빈이 생성량이 33%나 증가한다. 남들에 비해 30% 이상이 올라간다. 섹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30% 이상의 면역글로불린이 형성이 된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을 지켜내는, 이겨내는, 방어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요건 호흡기와 위장 같은 점막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같은 거 걸리거나 이럴 때도 이런 걸 방어하기에 섹스를 통해서 면역글로빈이 올라가 그럼 내가 감기에 덜 걸려. 이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외에도 만족스러운 섹스는 깊은 숙면을 유도하고 숙면으로 인해서 분비된 멜라토닌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니까요. 남녀 불문하고 섹스는 주에 1, 2회 정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섹스는 신체로 움직이는 행위지만 두뇌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캐나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섹스가 두뇌에서 감정과 기억, 신경계를 통제하는 해마의 신경조직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외에도 건강한 성생활이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섹스를 할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즉 세로토닌이 우울증, 스트레스 등을 완화시켜줌으로써 뇌의 리프레시를 도와주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섹스는 스트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섹스를 주기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커플들이 섹스를 하면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분비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세로토닌 말고도요.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엔돌핀 생성도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오르가즘을 느낄 때 방출되는 옥시토신, 요걸 통해서 또 행복한 감정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평소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은 활발한 성생활 추천드립니다. 파트너가 여성의 이제 소중이를 손으로 이렇게 애무하시다 보면 항문 쪽까지 만질 수도 있는데요. 이 항문을 거쳤던 손이 다시 여성의 상기 쪽으로 가면 아무리 위생적으로도 관리가 잘 된 항문이라 하더라도 대장균이 묻어 있어서 이 대장균으로 인해서 질과 방광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으로 충분히 애무해 주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만 요때 조금 범위를 조심해 주십사. 이렇게 침범한 대장균은 질에서는 질염, 방광에서는 방광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할 때는 항문 애무는 피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의도차게 손이 스쳤다 하더라도 좀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이 손을 씻어 주시고 애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꼭 소변 봐주시고요. 관계 후 소변을 보면 관계 중에 요도에 묻었던 균들이 소변의 원래 순기능이 균을 씻어내는 역할이기 때문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로맨틱한 환경 조성처럼 고전적인 방법은 당연하고요. 서로의 성적 판타지를 공유하고 역할극 등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을 설정하고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등의 새로운 자극을 만들면 관계를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시에 섹스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또 통해서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적 반응 탐구를 통해서 어디에 좀 더 흥분하는가를 보는 것 또한 성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섹스토이가 되게 약간 전형적으로 나와 있는 건 그 남성 성기 모양으로 된 거 있거든요. 쿠팡에도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약간 되게 하수의 버전이고요. 이제 요즘에 나온 애들은 약간 AI랑 이 AI가 나를 분석해가지고 나한테 조금 더 좋아하는, 얘가 좋아하는 자세라든지, 여기서 흥분하는 포인트라든지, 어떤 진동의 강도, 아니면 지속 시간,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세팅해주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 정말 최신이고, 아니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는 것들은 우머나이저라고 해가지고, 안쪽에만 삽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동으로 자극을 주는 건 약간 좀 올드 버전이고요. 요 음액 쪽이 쪽쪽 빨아당겨가지고요. 음압으로 이렇게 빨아당겨서 이렇게 약간 혀로 손가락으로 애무하는 듯한 효과를 약간 거기서부터 강도를 올려가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자극을 하고 삽입도 동시에 하면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여기는 쪽쪽 빨아주고 안에는 막 진동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걸 저희가 우머나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다양히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굳이 뭐 19금 인증 받지 않고도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요즘에는 또 주로 의료용 실리콘 재질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양도 보면 무슨 오브제 같이 되게 예쁜 애들도 많고요.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고 해서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모듈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혹이 솟은 것도 있고 세 개가 나와져 있는 것도 있고 망치처럼 생긴 것도 있고 모양이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착장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애들도 있고 해서 되게 다양하게 온도감도 따뜻한 애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세팅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제주도 성박물관에서 보고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어디서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뭐 성인 용품점 가기도 좀 민망하다 하시면 거기 성박물관 제주도에 한번 가시면 한번 들렀다가 사셔라. 거기 정말 무궁무진하고 완전 핫플이다. 막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냥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쇼핑이 가능해서 그런 거 많이 질문하시면 요런 사이트 가셔서 사보셔라. 뭐 이러면서 좀 많이들 아무래도 좀 문화상 민망해들 하시니까요. 직접 온라인 구매 많이 권해드립니다.